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익원입니다. 오늘은 용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용산의 집값은 땡땡땡과 땡땡땡이 결정한다. 앞으로 용산 집을 사시거나 투자하실 때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 내용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산개발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2022년부터 본격적인 코레일의 토지 매각을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실제로 문의, 전화도 많이 주시고 투자를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려 5조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이 돼서 용산 마스터 플랜도 재가동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스터 플랜이나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계획이 아웃라인이 벌써 잡혀서 이렇게 언론에 슬슬 나오고 있고요. 마스터 플랜 확정 발표가 아니더라도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다. 제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용산 마스터 플랜,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용산공원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결정을 해서 본격적인 민족공원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앞으로의 용산 집값은 바로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이 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용산의 집값은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의 접근성이 앞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용산의 완벽한 개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8, 9년 지나가면 2028년도에 거의 완성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매물로 승부를 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집값은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접근성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고 공원이나 국제업무단지를 도보로 이용하거나 조망권이 있는지에 따라서 집값이 이제 결정될 예정인데요. 먼저 국제업무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바로 1차 역세권 빨갛게 되어 있는 지역이 도보 5분 안에 5분에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1차 수혜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용산 역세권, 한강 대로변, 한강로 2가 3가 라인, 또 서부 이천동, 바로 접해 있는 원효로 3가 4가 라인이 1차 수혜지역이고요. 일부 지역, 낮은 상가 쪽으로 신계동, 원효로 2가 라인도 1차적인 핵심 역세권이 될 수 있다. 2차 수혜지역은 바로 동그라미를 좀 키워보면은요, 도보로 한 15분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한강로 1가, 그리고 또 효창공원 역세권, 또 도원동, 마포 일부 지역들. 마포 같은 경우는 좀 더 걸리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권역의 1차 수혜지역, 2차 수혜지역이 나오고 있고요.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수혜지역은 바로 점선을 보이시죠? 이 지역 또한 5분에서 10분 안에 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 후암동 지역들, 해방촌 지역들, 또 숙대와 남영 역세권, 청파동 일부 지역과 원효로 1가 라인이 바로 도보로 5분 10분 안에 민족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 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동부 이촌동, 또 청화아파트와 유엔사 부지, 송담 부지, 또 이태원 역세권, 녹사평 역세권도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2차 지역 같은 경우는 바운드를 좀 넓혀서 한 도보로 한 20분 정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
바로 청파동, 또 후암동 지역, 남산 쪽이죠. 바로 이태원 역세권과 한남 뉴타운 지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집값은 얼마나 국제업무단지와 가까이 있는지, 또 용산민족공원과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최고의 입지가 어딜까요?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단지와 용산민족공원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한강대로변, 용산 역세권 쪽이 앞으로 최고의 집값을 형성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동부이촌동, 한남 뉴타운, 또 후암동 해방촌, 청파동과 원효로 라인까지도 2차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단지와 용산민족공원의 접근성에 따라서 향후 집값이 결정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의 완벽한 개발은 2028년경이면 완성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10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7, 8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민족공원 개장, 내년 후년부터 부분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앞으로 동서남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측편 한남 뉴타운 3구역과 2구역, 4구역, 5구역, 또 유엔사 부지, 수용담 부지와 공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동부이촌동, 신동아나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한강맨션이나 아파트들, 또는 한강대로변의 도시환경 정비사업들, 북측 1, 2구역, 정비창 부지 40번지 구역들 있겠고요. 국제업무단지도 언론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부터 토지 매각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남영 역세권과 캠프킨 부지, 서울역 역세권 부지의 개발 사업 또한 본격적인 착공 내년 후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앞으로 2028년까지는 거의 다, 1, 2년 정도는 늦춰질 수 있겠지만 거의 다 완성이 되고, 또한 신분당선 개통, GTX A, B 노선의 개통과 공항철도의 용산 역세권의 개발 계획들 보시는 것처럼 용산권이 정말 전체 면적의 50%, 60% 정도가 개발 계획 확정이 되어 있고요. 용산권역에 이런 변화가 없다, 언제 개발되냐라고 이렇게 좀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용산권역의 개발 계획이 한다 이렇게 한다 얘기만 나왔었고요. 제가 방송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내년부터 확정된 사업들이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과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7, 8년 후에는 2028년까지는 용산권역의 거의 대부분의 계획이 완벽하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용산권역이 강남권과 버금가는 그런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용산국제업무단지와 용산민족공원을 특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매물로 승부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 한남 뉴타운, 동부이촌동, 또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한강대로변,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접근성, 국제업무단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대로변이 메인 스트리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업무단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원효로 라인들, 원효로 1가, 2가, 3, 4가 라인도 굉장히 큰 변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경부선 라인에 남영 역세권과 저평가되어 있는 문배지구 위에 올라가시면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있겠는데요. 많은 지역들이 용산권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업무단지와 용산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전망을 할 수 있는 조망권 자체가 나오는 아파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투자할 지역은 바로 6호선 라인의 하단부인 바로 남측편입니다. 지금도 지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이 되면 될수록 남측편의 지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측편은
투자 금액 자체가 초기 투자금 자체가 최소한 5, 6억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시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따졌을 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바로 서울 역세권 주변 지역의 공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아니면 국제업무단지의 접근성이 좋은 원효로 라인 지역으로 좀 지역과 매물을 좁혀서 투자하셨을 때는 향후 국제업무단지 개발이나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에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다. 왜냐? 최고의 입지, 서울의 중심, 한강변, 또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대변되는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의 최고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수 있는 미래 개발 가치가 넘버원인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앞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을 시에는 2028년 앞으로 8, 9년 정도, 7, 8년 정도 후에는 용산은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강남권과 버금가는 그런 투자 가치가 있고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주거시설로서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은 오로지 용산밖에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역이 수혜 1순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을 중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 대로변이 메인 스트리트로서의 가치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선투자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 따라서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중축이나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아파트나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에 투자를 해서 용산에 큰 그런 이슈와 수익을 얻어가고 싶은데 투자 금액이 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이나 국제업무단지의 접근성이 좋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용산권역의 집값 2가지 요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개발이 얼마나 빨리 될 수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역세권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신다고 했을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용산의 큰 개발 가치와 미래 가치를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용산 집값은 앞으로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과 조망권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겠고요. 용산권역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전화도 주시고요. 저희가 매주 금, 토 또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용산 개발이나 용산의 투자처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또 사무실로 문의 전화 주시고 특강을 통해서 저와 함께 직접 얼굴 보시면서 용산 핵심적인 지역 투자 전략을 같이 세워나가셔서 용산권역이 개발 이슈가 나오고 집값 땅값이 올라갈 때마다 먼 발치에서 정말 그때 용산 투자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용산에 정말 오피스텔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지분 투자가 됐든 꼭 등기 하나는 가져가셔서 용산의 개발 가치를 크게 같이 나누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늘 건강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방송과 또 특강 시간에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